예, 반갑습니다. 장량 옥야고등학교 고1 통합사회 B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고 있지요?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1단원 이제 행복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제 2단원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하지요. Take me in your arms. I don't want to miss a day without you. Let's stay young forever. There is nothing we can't do. And nothing can break us apart when we're together. Facing the sky, we know that we can fly on the wings of love. And we can climb on every mountain top. I never knew eternity was real till I met you. Since that day I live in a dream. I live in a dream. Baby, you're my angel. I'll do anything to make you smile. With you, I'm in heaven. When you kiss me, I turn to a star. And nothing can break us apart when we're together. Facing the sky, we know that we can fly on the wings of love. And we can climb on every mountain top. I never knew eternity was real till I met you. Since that day I live in a dream. I live in a dream. Baby, you're my angel. I'll do anything to make you smile. With you, I'm in heaven. When you kiss me, I turn to a star. And nothing can break us apart when we're together. Facing the sky, we know that we can fly on the wings of love. And we can climb on every mountain top. I never knew eternity was real till I met you. Since that day I live in a dream. I live in a dream. We live in a dream. 예, 어떻습니까? 저 유튜브 영상을 한번 봤는데 선생님 링크도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밖에도 쉽게 나가지 못하고 외출도 마음 졸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드론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보게 되었지만 어떤 제주도의 그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건축물들과의 조화 참 아름답지요. 뭐 얼음도 있고 섭지코지 또 녹차밭 참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번 볼까? 이런 자연과 관련된 이런 영상을 함께 본 이유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이제 통합사의 B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단원인데 이 단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54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54쪽을 보면은 자연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이 자연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모습 중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써보자 나와 있지요. 꽃이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꽃이 예쁘다. 메스호길은 꺾어다가 내 방 안에다 둬야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꽃은 이 자연 속에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자연을 어떤 나의 공간 또는 인간의 삶 속에 가져다 와서 한 번쯤 보고 싶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에 아버지 따라 약수터에 갔는데 거기 올챙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몇 마리 잡아갖고 집에서 개구리로 길러본다든가 아니면은 여치나 귀뚜라미 같은 거 또는 개미 같은 거 잡아서 집에 이런 틀 안에 길러보는 거 그런 것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은 좀 어른 같기도 하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하면서 따로 손대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이 아름다움을 꾸준히 감상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자연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필기노트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필기노트가 보자. 여기 있구나. 필기노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고, 자, 여기서 이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인데, 자,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을 크게 우리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면서 자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해왔고 그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 중심주의란 말은 쉽게 생각했을 때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누가 더 우선이 된다? 인간이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라면? 인간을 위해서라면 이 자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많은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자연물을 이용하고 활용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에 뒤따르는 대가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근 뉴스로 많이 접하는 환경오염, 자연 파괴 그런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 어떤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한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어떻게 하자? 벗어나자라는 관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탈인간 중심주의도 단계별로 어떤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자연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되는 첫 번째가 바로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동물 중심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 자연물 또는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어떤 생명체나 또는 자연 환경들 중에서도 적어도 무엇만큼은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주자. 동물 정도는 어떻게 하자? 인간과 함께 고려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동물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먹을 쥐고 또는 발로 나무를 빵빵 걷어 차더라도 저 사람 어디가 아픈갑다, 또는 저 사람 발이란 주먹이 되게 아플 건데 나는 정도만 하지 아무도 저 나무가 되게 아플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있는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 이런 존재들을 주먹으로 때린다든가 발로 걷어찼을 때는 어떡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하면서 아마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왜? 길가에 있는 고양이나 또는 개는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사유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든가 누군가로부터 때림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들도 무엇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고통스럽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란 거죠. 또는 맛있는 거 먹었을 때는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인간 중심주의의 첫 번째는 동물 중심주의, 즉 인간을 고려하는 만큼 누구도 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고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동물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겠습니까? 동물 보호 운동 또는 동물 어떤 권리 운동 같은 것을 주장하겠죠. 그럼 이것과 관련된 연계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든가 또는 어떤 공장식 사육 또는 아까 얘기했던 동물 실험 또는 인간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동물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든가 그들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보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 중심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와 함께? 인간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면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럼 왜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생명을 중요시 여길까? 바로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 그 자체의 존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자연계열 그리고 그 자연계열 중에서도 의학계열이거나 또는 생명과학 계열의 친구들은 생명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어떤 세포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영양과 관련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있는 윤리 파트에서는 이 생명은 무엇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존엄성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왜 존엄성을 가지겠습니까?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생명이 존엄성을 가진 것은 바로 일회성이죠. 즉 오직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잃게 되면 그 생명을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한 번 잃게 되면은 그 생명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번이라는 딱 한 번이라는 그 가치가 바로 생명을 존엄하게 만드는 그런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생태 중심주의도 제시가 됩니다. 생태 중심주의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생태를 구성하는 존재 모두를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는 무엇도 포함되겠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연 환경, 즉 우리가 아까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던 이런 나와라 of love, and we can 이런 climb 바다, on every mountain top. Because so 바다, bright when we're together. Say, 바닥에서 나오는 뭐 이런 산, 이런 물, 이런 돌, 이런 자연 환경 그 자체란 것입니다. 아, 멋지네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주자는 관점이 되겠습니까? 고려해 주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어떤 흙, 물, 공기, 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요소라고 봤던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2가지가 언급되어 있지만 선생님 추가적으로 이 2가지도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2가지만 덩그레 배우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로 오기까지의 그 단계가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범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냐는 것입니다. 되겠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과 범주가 어떻게 차츰차츰 넓어져 가냐라는 것이 우리 2번째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중심주의에서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배려를 하는 그 범주와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겐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또는 누구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면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비도덕적이다.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어떤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생명을 파괴한다든가 자연 환경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누구까지 해당되겠습니까? 동물이란 것입니다. 즉, 동물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거나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은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 중심주의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주자라는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 중심주의는 비록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비록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 환경을 구성한 존재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주자?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냐, 아니면은 그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날 것이냐. 그리고 벗어난다면 첫 번째, 동물까지도 도덕적 고려를 하자. 여러분들 중에 집에서 동물을 기르는 친구들이 있지요. 2번째는 생명체까지도,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생태 환경까지도 고려하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54쪽입니다.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연과 밀접하게 살아오며 자연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는
오직 누구만이,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나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무엇이 나에게 합리적으로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운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상가는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인간만 지니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바로 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오직 인간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무엇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적 가치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오직 인간만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존재는 무언가를 위해서 이용되고 활용될 때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이 말이 뭔지는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연을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즉, 인간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얼만큼 우리에게 필요가 되냐라고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평가받는다? 인간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서 증진시켜주는지에 따라서 좋냐 나쁘냐에 따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황무지의 자연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 황무지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산림이 울창한 그 숲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산삼이 많이 난다 칩시다. 그 산 어떤 산입니까? 좋은 산이죠. 왜 좋은 산입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그 농산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생님 알기로는 저 창녕의 화흥산입니까? 그쪽 가면은 더덕이 많이 나는 곳이 있답니다. 네, 더덕. 그럼 그 산은 좋은 산입니까? 나쁜 산입니까? 좋은 산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나는 그 더덕을 캐서 시장에 팔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란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이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필요한 필요를 충족시켜 주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필요를 크게 충족시켜 준다면 그 자연 환경은 어떤 존재이고 좋은 존재이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표기를 해볼까? 즉, 어떤 이 자연이 인간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 자연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좋은 의미 있는 환경으로, 자연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우월한 존재이다. 그럼 인간이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본다면 자연은 어떤 존재로 보겠습니까?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자연을 본래적 가치가 아닌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곧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의 지는 이용성을 중요시기는 도구적 자연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 충족. 그러면 이 욕구 충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익이나 필요를 충족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은 이런 인간의 욕구, 이익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구 또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연이 좋은 자연이다? 여기 나와 있잖아. 인간의 이익을 증진시켜 주는 거. 그러면 이 이익을 증진시켜 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유용성을 증진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연이 지니는 유용성. 그 자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랍 쪽이지요. 기름 나는 곳. 그 기름이 많은 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쪽 환경, 그쪽 자연을 높은 가치를 지녔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의 욕구나 이익이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도구나 또는 수단으로서 접근하고, 그리고 자연이 가져다 주는 유용성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도구적 자연관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근대 이후 서구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한다.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얼마나 많이 자연으로부터 이익과 필요를 뽑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뽑아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무엇을 발전시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충족되면 당연히 풍족해지겠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문제점 바로 무엇입니까?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연교과 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과 같은 환경위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인간 중심주의는 현대사회의 환경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가져오는 바로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 구체적으로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교과서에 담겨지고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 인간 중심주의를 하게 되면은 꼭 보게 되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추천 영상으로도 올려놓을 것이고, 그 클래스에 나와 있는 거기에 링크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영상이냐면은 조금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늘 이 단원 수업하면은 여러분 선배들한테 보여줬던 내용인데 바로 인간 중심주의가 가져오는 어떤 문제점을 짧은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잔인하기도 하지만 비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면 됩니다. 다 왔으면 잠시 정지시켜 놓고 보고 오면 되고, 자, 다 왔으면 필기 노트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 거구나. 여기 있구나.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저 필기 노트는 페이지 19쪽입니다. 지금부터는 필기 노트는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도덕적 지위와 그리고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직접적으로 고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바로 only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고려를 받을 대상이지 누구는 어떤 자연 또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 자연 환경이나 생명체는 그저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무엇을 위한 인간의 삶과 이익을 위한 또는 인간의 삶 또는 인간의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상가가 우리 밑에 쭉 이어질 것인데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은 무엇을 위해? 동물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동물의 삶을 위해 이용이 될 때 그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동물은 누구를 위해? 인간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가치를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식물이나 동물이라는 것은 즉 무슨 뜻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죠. 네. 즉 식물이나 동물과 같은 이런 자연은 무엇을 위해? 인간의 삶을 위해 이용되거나 활용될 때 그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는 그 목적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필기를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우와, 예, 좀 옮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는 그 고유의 목적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지니고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이나 동물, 이 자연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이다? 예, 인간의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존재는 그 고유의 목적을 지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그 존재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그렇다면 식물과 동물 같은 이 자연 환경은 무엇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이용되고 활용될 때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근대 서양의 근대 사상가인 베이컨입니다. 지식은 힘이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익숙합니까? 이게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 말이 바로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방황하는 자연을 사냥하고 그리고 그 사냥에서 그것을 무엇을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구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좀 너무 적극적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 바로 지식은 힘이다. 이 말 무슨 말인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의 관점 이겁니다. 인간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촉감 이런 능력,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자연을 실험하고 관찰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물리 현상에 대해서 실험하고 관찰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실험과 관찰, 감각적으로 경험하면은 우리는 이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험보다는 차가운 곳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음식 같은 거를 차가운 곳에, 또 어떤 따뜻한 그냥 실온에 놔두는 것보다 차가운 곳에 두게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차가운 곳에 두면은 물의 분자의 움직임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되겠죠? 차가운 곳에 어떤 물질을 둔다면 그 물질이 쉽게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지요.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물의 분자입니까? 물의 분자의 움직임이 더뎌지면서 어떤 그것이 상하거나 또는 변화하는 그런 현상을 좀 이렇게 막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활용을 하겠지요. 이 지식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물질을 차가운 곳에 두니까 그 물질 안에 있는 물의 분자의 움직임이 더뎌지면서 그 물질의 어떤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늦어지더라.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활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음식물 같은 거를 어디에 두자? 늘 온도가 차갑게 유지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보존하면은 음식을 상하지 않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무엇입니까? 냉장고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자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 바로 유용성 증진을 위해서 활용되자라는 것이 바로 베이컨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감각적 경험의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자연에 대해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실험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과학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냥한다. 여기서 사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것이냐? 바로 실험하고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용성이 되겠죠. 유용성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게 된다. 자연을 구속한다. 사냥이라는 말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목적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즉 자연과 관련된 지식을 밝혀낸다. 그리고 과학적인 목적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에 보다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의 베이컨의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칸트 나옵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가 이성을 지니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수단이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닌다? 상대적
가치를 가진다. 상대적 가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필요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은, 또는 그 자연 안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수단이 됩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사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누구는 이성적 존재란 말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무엇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인격이라고 부르죠. 왜? 이성적 존재는 무엇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목적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 1단에서 얘기했습니다. 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스로 도덕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단이 아닌 오직 목적으로서 되어야 된다. 예. 두 번째, 인간성의 정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단순히 수단이 아닌 오로지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배웠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있을 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글자로 인격이죠. 그럼 인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겠습니까?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될 것이고, 이건 누가 되겠습니까? 자연이 되겠죠. 그럼 그 다음 페이지 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에 상반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무엇입니까?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죠? 의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동물을 배려하자기 때문에 동물 중심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동물 중심주의는 우리가 동물을 잔인하게 다뤘을 때 동물이 겪게 될 그 고통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칸트는 좀 다릅니다.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자연적 본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동물을 잔인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또는 배려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지요. 적기 때문에 동물이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잔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동물을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적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관점, 즉 인간 중심주의의 칸트의 관점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어떤 동정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 인간의 내면의 도덕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동물을 자린하게 되는 것은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내면의 도덕성이 훼손될까봐 걱정되기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즉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인간 대 인간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직접적 의무이지만 반면 인간 대 동물은 간접적 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물을 괴롭히지 마라. 왜 괴롭히지 마라? 동물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을 위해서?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어렵지요? 여러분들 학교 오면 선생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특징과 한계입니다. 예, 문제사항, 환경 파괴, 자연 오염, 오직 인간만의 이익과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해결 방안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해결 방법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바로 탈인간 중심주의로 넘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탈인간 중심주의 뭐가 있었습니까? 동물 그리고 생태 또는 생명 중심주의로 가면서 탈인간 중심주의 결국 무슨 관점이었습니까?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제 제시를 할 것인데 과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기사와 유튜브에서 자연 환경 파괴 관련 기사나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고 각 한 개씩 링크를 걸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선생님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늘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혹시 괜찮은 영상이 있으면은 선생님 수업 때 활용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자연 환경 파괴와 관련된 인간 중심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연 환경 파괴와 관련된 기사나 유튜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둘 중에 한 개를 한번 검색을 해봐서 그 링크를 우리 클래스룸 그 과제 제출에다가 남겨주면은 선생님이 한번 접속해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단원인 행복 파트를 마치고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 넘어왔습니다. 이 단원 사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또 수행평가를 또 하고 하느라 아마 많이 바쁠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좀 꾸준히 그 내용을 좀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과제 이해되겠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인간 중심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자연 환경 파괴 사례를 기사 또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둘 중에 오직 한 개만의 링크를 걸어서 과제 제출에 남겨주면은 선생님 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도 고생했고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자,